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여러분은 그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인생 또한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요약하면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6가지 정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인생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또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또한 어렵고 힘든 자신을 벗어나 무난하고 행복한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우리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저 맨 왼쪽의 육각형, 저 육각형은 무극이라고 하는 우주로부터 이 세상이 나타나기 위한 그런 작용을 하는 모체입니다. 예. 저 육각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걸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육각형이 뭐 하는 것이다라는 것, 육각형에 대한 신비가 차츰차츰 밝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저 육각형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퍼져나가는 기운과, 퍼져나가는 기운, 저 빨간 거가 퍼져나가는 기운이에요. 퍼져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는 기운이 일으킨 작용을 파동이라고 하며, 끌어당기는 기운이 일으킨 작용을 입자라고 합니다. 여기선 그래요. 여기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무극으로 보낼 때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다시 무극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퍼져나가는 기운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왜냐면 이 우주가 묘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동과 입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이지만 육각형 안에서 보면 결국 같은 하나인 것입니다. 저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각형 안에는, 이 안에는 퍼져나가는 기운과 또 끌어당기는 기운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육각형 안에서 보면 하나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타나기는 두 가지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파동과 입자를 같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 과학은.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파동과 입자는 같은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육각형 안에는 저렇게 퍼져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처음에는 육각형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네,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저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지금 저 그림이 바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저기 엄마 뱃속에 처음 생긴 거예요. 저기 육각형으로 생겼죠. 저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서부터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DNA 입자에 따라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저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저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저렇게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입자의 세계,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입자죠. 파동의 공간, 여기 지금 파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셨죠?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일단 육체라고 하는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몸은 7가지 기능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도 있지만 몸하고
어떤 기능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7가지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첫 번째 기능이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기능이 저 파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입자의 세계 그 라인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저걸 말하는 겁니다. 저 기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기능인데 저 위에가 파동이에요. 파동이 우주 에너지가 충전받는 거예요. 저기 충전받는 기능인데 그것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원리에서 바로 저 그림에서 파동 에너지와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뚫려서 연결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들하고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 붉은색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붉은색 부분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그 까르마라고 하는 까르마 옆에 연결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살아있는 겁니다. 저게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몸은 죽어버려요. 아셨습니까? 비록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지만 그 에너지는 이렇게 우주로부터 충전받은 생명 에너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는 저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언제 저렇게 끌어오느냐 항상 끌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잠을 들고 나서 조금 있으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죽은 몸과 같은 그런 흡사한 뇌파, 델타파 상태에서 여러분의 몸에 충전이 됩니다. 델타파 상태라고 할 때는 꿈도 안 꾸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상태에서 몸에 충전이 됩니다. 잠이 들고 얼마 후에 깊은 수면 상태에서 생명 에너지를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아셨죠?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밝혀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과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과학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오감으로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이 모르면은 과학은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과학은 뭐 대단하게 뭐 별것 아닌 것 별것처럼 생각하는데 과학이 인간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인간의 기능에 작용하지 못하면 과학이 있어도 과학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렇게 충전받은 에너지는 그동안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사용했던 그렇게 소모됐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쓰입니다. 처음에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낮에 잠들기 전에 낮에 사용했던 그래서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거기에 보충하는데 저 에너지가 쓰여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잠들기 전에 사용한 모든 곳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저 그림에 보이죠? 저렇게 6가지 생각, 수준, 사랑, 감정, 건강, 생명 저 부분에다가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겁니다. 저기 6가지 기능이. 아셨어요? 잠들기 전에 사용한 모든 곳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렇게 전달할 때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드리면 신경선을 건드리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그런 형상이 곧 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꿈은 영몽이 아니에요. 영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건드려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나면은 꿈을 꿨는데 뭘 꿨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셨어요? 쉽게 말하면 개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긴 시간 왜냐면 여러분들이 비록 에너지를 받는 시간은 짧아요. 아주 짧은데 저기 전달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야금야금 부족한 부분에 전달되며 다시 한번 이제 낮에 사용할 이제 깨어나서 사용할 그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충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받는 시간은 대부분 처음과 나중 두 번 충전을 받는데 충전받는 시간은 대략 4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4분에서 7분 정도 충전받고 그 에너지를 다 보충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쓸 에너지를 또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4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7분을 잡아도 이틀이 14분 동안 자는 걸로다가 에너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전달 속도가 좀 빠른 것 뿐인 겁니다. 그건 습관들이기 나름이에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끝나면 두 번째 충전이 끝나면 상쾌하게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충전받기 전에 누가 깨웠어. 그래가지고 일어났어. 그러면 영 잠잔 것 같지 않고 떨떠름한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내내 졸고, 이런 게 바로 충전을 덜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걸 또 어떻게든지 끌어옵니다. 학교 가서도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꼬박꼬박 졸거나, 아니면 아직 그냥 어떤 사람은 팔 이렇게 부터 잠자죠. 그게 바르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입니다.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먹는 거는 100일 동안 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며칠만 안 자면 죽습니다. 한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금방 죽어요.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 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처음 충전된 에너지는, 저렇게 충전된 에너지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가지 작은 셈에 저장이 됩니다. 작은 셈에. 가르마 아래 6가지 작은 육각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각형. 왜냐면 육각형 안에 돼야지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육각형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낮에 사용한 6가지 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받는 것입니다. 저기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럼 생각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또 사랑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속상하고 그래서 그럼 사랑에 대한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또 거기다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충전받은 생명 에너지는 두 번째 관문 생각의 셈에 전달이 됩니다. 물론 골고루 다 전달되지만 일단 생각의 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통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그런데 이 에너지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동 에너지가 뭐예요? 퍼져나가는 에너지예요. 퍼져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져나가는 작용을 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 퍼져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퍼져나가지 않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병도 생기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지 않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의 지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충전받은 생명에너지는 두 번째 관문인 생각의 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에너지가 있어야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자기라고 하는 자신에 머무르면 생각, 저걸 보고 저렇구나 하면서 저쪽으로 퍼져나가면 상관없는데 자기 안에 고민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사로잡히면은, 머무르면 그 생각은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이, 망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간단한데 자기 안에 빠지면 별의별 망상이 다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하죠. 이걸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보고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보다 먼저 자신에 집착해서 생각하면 그 집착이 곧 고민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이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때문에 퍼져나가는 생명에너지는 그 기능 그대로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퍼져나가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건강하게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되는데, 고민에 사로잡히면은 그 고민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관문은 수준의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어디냐면은, 두 번째 셈은 아까도 말했지, 생각의 셈은 여기 있습니다. 이 약 눈썹 사이에 그 위에 부분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관문은 수준의 셈입니다. 이 수준의 셈은 우리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 있는 데 부분에 있습니다. 목 부분에.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고 생각을 통해 자신을 움직이면 그 기능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움직이면, 저렇구나, 저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움직이면 그 기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또 감정에 빠진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수준이 낮은 단계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준 낮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을 걱정해. 병 걸리는 사람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만을 걱정하면 건강 또한 나빠지며, 또 자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그 또한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준의 셈이 그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예요. 낮은 것, 또 높은 것.
여러분들은 이 수준의 셈에서 높은 생각의 셈을 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이 밑에 것들은 뭐 사랑이 거룩한 것 같아도 사랑이 거룩한 거지 여러분들의 그 셈은 바로 수준 낮은 단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준의 셈은 생각의 셈으로 인생을 끌어올리기 위해 두 번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의 셈을 기준으로 그 이하 이 네 가지 셈은 그 이상 두 가지 셈보다 낮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위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밑에 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준의 셈이 목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관문은 사랑의 셈입니다. 사랑의 셈은 어디냐면은 양쪽 젖가슴이 있는 그 중간쯤이 있는 것이 사랑의 셈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짐승이나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온 돈을 다 벌어가지고 짐승한테다가 먹이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 치료하러 다니고.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짐승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죠. 다 처음에는 좋아서 죽겠다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내내 싸우는 게 그렇게 또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워야지 또 오래가요. 또 너무 사이가 좋으면 누가 일찍 죽습니다. 그것도 참 웃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또 그런 자신 속에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 됩니다. 예.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게 이제 의심한다는 게 자기 애착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고 또 그런 자신 속에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이 됩니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해지는데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빛도 이상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정말 웃기죠. 그래서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만물을 모두를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다섯 번째 관문은 감정의 셈입니다. 감정의 셈은 어디냐면은 이 갈비뼈가 끝나는 이 부분에 그쯤 감정의 셈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 모든 것과 함께하면 기분 또한 매우 즐거운데, 미워하는 대상이 있거나 그 대상을 저주하면 그때 그 심정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주하거나 이러면은 이 세상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혼자만 있는 느낌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고도 잘 자요. 차에 치거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은 이 생명 에너지는 항상 퍼져나가는 기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생명 에너지는 항상 퍼져나가는 기운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 모든 존재를 위해서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베풀면 기분 좋아져요. 근데 그걸 안 베풀고 자기한테 땡겨 먹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왜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에너지들은 전부 다 퍼져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퍼져나가는 에너지와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가 말하는 해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관문은 건강의 셈입니다. 건강. 나는 그 30대 때부터 뭔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뭔가 그 어떤 우주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뭐가 히트쳤냐면은 이 지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압이 그런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다 결국은 내가 이제 아파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지구로부터 우리가 이 지구에다가 우리가 몸을 붙이고 있으면은 지구로부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맨땅요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맨땅요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너지가, 이 건강의 셈이 생명에너지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면, 이렇게 뻗어나가면 자기 자신 또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걱정해서
아, 이거 조금 어디 아프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몸을 걱정해서 자신만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에너지는 도리어 자신을 해쳐. 에너지가 퍼져나가면 괜찮은데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자신을 해쳐서 생명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서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걱정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에너지는 도리어 자신을 해쳐서 자신의 생명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명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파. 암에 걸렸어.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세상을 위해서, 바깥의 세상을 위해서 쓰세요. 그럼 암은 사라집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멘탈요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멘탈요법은 여러분들이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면 여러분들은 병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멘탈요법입니다. 아셨죠? 끝으로 이 7번째 관문은 생명의 셈으로, 7번째 관문은 뭐냐면은 이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성기가 바로 7번째 관문입니다. 생명의 셈으로 생명 에너지를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한 심정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생명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 결실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쓰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셈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셨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퍼져나가는 기운이 쉽게 말하면 6가지 작용 안에서 전부 다 퍼져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퍼져나가는 생명에너지가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안에서 전부 다 잘 운영이 되면은, 잘 작용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즐겁고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괴롭고 힘들다면 그것은 몇 가지 기능이 자기 자신한테 사로잡혀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가지 못하면 그 기운이 여러분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의 셈이면 사랑을 괴롭히는 거고, 감정의 셈이면 여러분들이 감정으로다가 여러분을 치는 거고, 또 건강의 셈이면 여러분들 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전부 다 괴롭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가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이렇게 7가지 기능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가지 기능이 일으킨 작용을 까르마, 즉 업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까르마는 인도말이지만 까르마는 곧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는 업보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 이런 건 이야기하기 쉬운데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려도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집어넣고서 퍼져나가면, 생각의 힘을 통해서 퍼져나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는 퍼져나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항상 그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방법은 자신과 생명 에너지를 일치시켜 그 에너지가 세상을 위해 쓰이게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주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주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쓰면 우주가 돌아가질 않아요. 우주가 안 돌아가면 뭐예요? 우주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는 여러분이 좋든 뭐 하든 간에 사용하게끔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낸 게 퍼져나가는 에너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뭐 자세하게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따져보려면 정신없지만,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를 써야 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시면은 어려운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퍼져나가는 생명 에너지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면 생명 에너지는 그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퍼져나가면 그 퍼져나가는 안에 또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신한테 사로잡혀 왜 안 되지? 배고픈데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사로잡혀 원하는 것을 세상에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또 뭐예요? 퍼져나가려니까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쉽게 말하면 골병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에너지가 곧 자신인 사람을, 생명에너지가 자신하고 일치된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며, 사람은 사람인데 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신인이라고 하며, 신인은 곧 성현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복된 인생, 그것은 이렇게 신인이 되어, 사람은 사람인데 신과 같은 능력자가 되어 우주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신인이 되어 우주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이 바로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